여기서 교육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양현짱입니다. 제가 새로운 병원에서 신규 교육 OT를 받고 있는 지 거의 10개월이 지나거든요. 한국 신규 OT랑 미국 신규 간호사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좀 다른지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한국에서 2년 반 정도 경력을 쌓고 미국으로 왔었고요. 미국에서도 약 8개월 정도 경력을 가지고 이 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 경력은 전혀 쳐주질 않고요. 미국 병원 경력도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그랩 프로그램에 넣었었어요.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뉴그랩 프로그램으로 넣어야지만이 가장 낮은 시급으로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신규 교육 받았을 때는 거의 또래 아니면 2살, 3살 많았던 언니 오빠들이 최대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진짜 뭐 24살부터 45세, 50세.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50세, 60세 되시는 그분들이 한두 명이냐? 그런 게 아니었고, 4분의 1 정도가 40대가 넘는 그런 간호사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예를 들면 스쿨 너싱, 뭐 홈 헬스케어, 케이스 매니저 이런 것들을 하고 자기 이번에는 bedside nursing을 한번 해보고 싶어 신규 간호사 교육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CNA, 널스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다가 널스를 해야 되겠다 뒤늦게 마음 먹으시고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졸업하시고 이번에 처음 신규 OT를 받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가끔 댓글을 보면 이렇게 나이가 있고 아기가 있고 하시는데 도전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다른 백그라운드가 많으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경력이 많고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5주간의 기본 교육을 호텔에서 받았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1주는 병원의 HR로부터 병원의 베네핏, 병원 위치, 폴리시 같은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주 동안 프리셉터십을 진짜 실제로 병동에서 하게 되거든요. 12주 정도를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켜주는데 진짜 정성이다. 정성 들여서 교육을 한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또 미국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다양한 인종이잖아요. 멕시코계 미국인, 인도계, 중국계, 베트남계 이런 미국인들이 다 섞여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한 분은 진짜 영국인이셨는데 영국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아예 미국으로 넘어오셨다고 해요. 문화도 다 다르고 발음도 다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통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이 EKG 교육이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EKG 볼 줄을 몰랐고 사실 최근까지도 EKG 보는 법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첫 주부터 EKG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ACLS를 따게 해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리딩하는 것을 테스트를 쳐요. 이렇게 계속 1, 2, 3 스텝으로 계속 복습하게 하고 시험 치게 하면서 절대 까먹지 않게 교육을 해줬어요. 넷째, 다섯째 주에는 그 EKG를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팀끼리 연습을 해봤어요. 인스트럭터가 그 EKG 모니터를 딱 보여줍니다. 각자 역할에 따라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배운 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인스트럭터랑 진짜 수시로 이런 리듬일 때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약을 줄 거야? 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한 주는 병원 물품들을 실제로 써보는 기본 간호 실습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전 병원에서 경험이 있어서 되게 수월하게 복습하는 개념으로 연습을 했었고요. 처음으로 병원을 실제로 가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 실습이 정말 만족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안에는 어떤 물품들이 다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받는 중에 뭐 하루 이틀은 집에서 시험을 치고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동영상 교육 시스템인데요. 그 동영상을 보면 간호사가 환자한테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시험을 다 떠나서 그 영어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도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랑 환자랑 대화하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된 교육 자료들이 많았나요? 머리 색깔이나 네일, 타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른 건 문신이라던가 네일이라던가 머리 색깔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자유롭고 오픈 마인드라는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타투가 많고 네일도 반짝반짝 머리색도 핑크인 친구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진짜 킨다 그래야 되나? 미국에서 그런 자유로운 점이 사실 저는 더 좋아요. 사실 그런 외모적인 게 내가 행하는 간호랑 어떤 차이가 있나 항상 의문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It's your license. 이건 너의 면허증이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는 의료 소송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널스를 프로텍트하기 위한 보험이 따로 존재해요. 그만큼 위험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된다. 히파라고 있거든요. 환자 정보를 남에게 발설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전화가 왔을 때 나 누구 엄마인데 환자가 지금 상태가 어떻니? 너 걔 엄마구나. 얘 지금 상태가 어때? 제 면허증을 확인되지 않은 보호자에게 환자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 미국에 오실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급여잖아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금융치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돈을 이만큼 준다? 심지어 가끔은 집에서 클릭하고 교육받고 있는데 돈을 준다?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Subscribe and